18번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델 플레밍 모형에 대한 문제이고요. 완전 자본 이동 가정하에 ISLMPP 모형을 가지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에 대한 식입니다. 국민소득 Y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지출 더하기 순수출이고요.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가처분 소득입니다. 소득에서 세금을 뺀 가처분 소득의 함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 함수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은 외생적으로 주어지고요.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할 때 보통 이 정부 지출 G를 늘리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출은 국민소득, 그리고 해외의 소득, 그리고 실질 환율의 함수입니다.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인데, 자국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순수출은 감소하게 되고, 해외의 소득이 늘어나면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순수출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 환율은 국내 물가분의 명목 환율 곱하기 해외 물가인데, 자국 재화의 국제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이 증가하면 원화로 표시한 해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국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순수출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 곡선입니다. LM 곡선은 화폐시장의 공급과 화폐시장의 수요가 같다는 조건의 균형식이고요. 화폐시장의 공급은 명목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금급이 좌변에 있고요. 우변은 실질화폐 수요인데, 실질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고, 그리고 명목이자율의 감소함수입니다. 소득의 증가함수인 것은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 중에 하나인 거래적 화폐 수요와 예비적 화폐 수요에 의해서 이런 특징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명목이자율에 대한 감소함수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수지 균형 조건인 BP 곡선입니다. 소국 개방 경제를 보통 가정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이자율은 해외 시장 이자율과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수준이 고정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제로가 되고, 그러면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같게 되니까 IS 곡선에 있는 실질 이자율, 그리고 LN 곡선에 있는 명목 이자율, BP 곡선에서 실질 이자율, 이 표시들이 모두 실질 이자율이나 명목 이자율이나 차이가 없게 돼서 다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서 최초의 균형인 E0에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확장적 통화정책은 단기에 이자율의 인하를 초래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에 이자율의 인상을 초래한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LM 곡선의 식에서 명목 통화량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LM 곡선은 우측 이동하게 되고, 단기적으로 균형이 E1점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면 이자율은 R스타에서 R1으로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은 보통 IS 곡선식에서 G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IS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초기의 균형점 E0에서 E1점으로 가는데 이자율이 R스타에서 R1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2번,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적자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를 동시에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IS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국내 이자율이 R1으로 해외시장 이자율보다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변동환율 제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환율이 하락하면 이 IS 곡선식에서 실질 환율이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순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IS 곡선이 다시 좌측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확장적 재정정책은 최초에 이 G를 늘리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적자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이 원점에서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순수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변동환율 제도하에서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인 경기조절 수단이다. 우선 재정정책은 환율 하락에 따라서 다시 원래의 균형점 E0로 돌아오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Y0로 불변이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변동환율 제도에서 효과가 없고요. 확장적 통화정책을 보면 최초의 균형점 E0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려서 LM 곡선이 LM0에서 LM1으로 우측 이동하게 되면 단기 균형점 E1이 되는데, 이 점에서 해외시장 이자율보다 국내 시장 이자율이 낮으므로 해외로 외화가 유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이 IS 곡선식에서 환율 상승에 따라서 실질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순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IS 곡선의 우측 이동으로 나타나고 균형점이 E2로 갈 때까지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은 Y0에서 Y2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동환율 제도하에서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효과적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수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확장적 재정정책은 민간 투자의 감소, 순수출의 증가를 가져온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 균형점 E1에서 환율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순수출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리고요. 또 민간 투자 같은 경우에는 E1점에서 국내 시장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다시 이 제로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자율이 감소하게 돼서 원래 이자율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민간 투자는 다시 증가해서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통화량 증가율이 10%이고 실질 GDP 증가율이 5%라고 한다. 화폐 유통속도 증가율이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화폐 수량설에 따라 예측되는 물가상승률로 옳은 것은? 화폐 수량설을 가지고 구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폐 수량설은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속도, 이것이 물가 곱하기 실질 GDP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증가율을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얘를 증가율의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양변의 자연대수를 취하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변화율의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문제에서 통화량 증가율이 10%, 그리고 화폐 유통속도 증가율이 마이너스 4%,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고 실질 GDP 증가율이 5%죠. 그래서 이 5%를 이항해서 정리하면 물가상승률은 1%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